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5월 4일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하시고, 일단 오늘 방송은요, 그 공공분양 그 공고가 4월 말일날 좀 떴는데, 보도가 많이 안 돼서, 그거 내용하고 같이, 그리고 5월 9일 이후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아는 내용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도 좀 말씀드리고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5월 9일 이후 거래 절벽 온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수도권 공공분양 쏟아져 13,000개. 일단 13,400호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까지 5월, 6월 두 달인데 4월 말일부터 해가지고 두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집니다. 수도권에만. 그래서 이게 좀 시장에 변수를 줄 것 같고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요즘 뭐 5월 9일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해서 뭐 집 마련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여건으로 고민 많으실 텐데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분들도 열심히 뭐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소화가 안 돼서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소화되신 분들은 뭐 잘 하신 거고요. 그래서 시장 전망하고 이 앞으로 시장 대처를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짧은 인사이트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 일단 발표가 났습니다. 4월 29일 날인데요. 4월 30일 목요일 조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접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텐데 뉴스는 잠깐 보셨을 거예요. 1.34만 원, 그러니까 13,400호요. 보시면 주요 지구 마곡 뭐 뉴스 보셨을 거예요. 1월 3월에 여기 이제 400호였고요. 얼마 안 됐죠. 근데 뭐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토지 임대부도 좀 껴있고 4월부터 이제 4월 말일부터 이렇게 4,000호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5월 화성 동탄 성남 낙생 고양 창릉 여기 좋다고 그랬죠. 제가 부천 역곡 6월까지 3,500호 5,500호 4,000호 더하면은 13,000호 어마어마한 물량이 쏟아집니다. 공공택지가 7,700호고 3기 신도시만 5,700호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분양 물량이 하반기 시장 특히 2분기에 시장 방향에 영향을 크게 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좀 제 마음에 쏙 안 듭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분양가 정책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국민 기만 시에는 효과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살짝 반반입니다. 이 왕숙지구 분양가가 84제곱이 6억 한 3천 4천막 이래요. 비싸죠. 물론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이 들어간 기본 옵션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기본 옵션 뭐 확장 뭐 이런 것도 좀 빼면 6억 한 1천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뭐 25평 한 5억 초반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서울이나 수도권 주택 가격에 비하면 신축이니까 그리고 단지들이 좋고 GTX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교통이 이제 좋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상승한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좀 더 분야가 저렴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좀 아시고 그러나 이제 하방 요인은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물량들이 나오고 새 집이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영상 때 또 올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곡하고 이렇게 제대로 떴습니다. 그래서 떠서 이거에 관계되거나 좀 근처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당분간 이게 3, 4년 뒤에 입주거든요. 그러면 그때 교통이 뚫리는 것도 있고 조금 시간도 필요한 것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뭐 신도시 형태에서 최고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분양가 조금만 저렴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전히 이 국토부와 이 분양가 상한제가 좀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여러 번 말씀 올렸죠. 이제는 좀 사회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2026년 5월 9일 이후에 그러면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 우리 좀 분석해 볼까요? 자, 보시면 매매 시장 일단 5월 9일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그럼 5월 9일 신청분까지는 그 계약으로 쳐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거래허가가 나오면은 계약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인정한다 뭐 이런 요즘 여유를 뒀는데 여하튼 이제 끝나고 나면은 거래 절벽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썸네일에 쓴 것처럼. 그리고 키 맞추기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저가 주택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락거래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양극화로 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강남성과 마용성은 내려오고 있는데 밑에서 올라서 받쳐주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게 내려오든지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려오는 것도 멈췄고 올라가는 것도 지금 멈춘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약간 소폭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횡보장이고 뭐 언론상에서 뭐 0점 몇으로 이렇게 뭐 상승이라고 자꾸 기사가 나오는데 5월 9일 이후에는 그게 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가 4월 말에 발표를 했고 아마 5월 9일 끝나고 나면은 다른 공급에 대한 대책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게 수요 분산 효과도 있고 블랙홀 역할을 좀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게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 가격이 상승이 둔화가 될 겁니다. 이 다주택자 매물들이 팔지 못한 분들 결국은 전세나 월세로 매물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 물량이 좀 조금 나아지는 거죠. 임차 물량들이 하향 안정화 좀 둔화에 좀 도움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전세 월세로 좀 바뀔 것 같은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 매매 가격 하락 정책을 정부가 쓰면서 임차 정책이 부재했어요. 부재했고 뭐 아무런 얘기가 없다 보니까 좀 많이 고생하셨는데 좀 나아질 겁니다. 그 다주택자 등 매물이 전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 DSR을 아마 발표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심리가 이제 좀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내 이제 부동산이 이렇다고 치고요. 이 금리 인상 요인, 대외적인 걸 좀 볼게요. 정책적인 것하고. 금리 인상 요인이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했으니까 이게 분명히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주니까 인하하기는 힘듭니다. 무조건. 다 인상 요인인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한 4.34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 은행채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채도 지금 좀 올랐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대출금리가 낮아질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측하시고 하셔야 되고 환율 둔화는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가 호조를 벌이고 있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고 MSCI 지수 편입이 이제 4월부터 이제 관찰국으로 돼서 관찰국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뭐 주식시장에 어떤 부적절한 내용들, 뭐 배당이라든지 분리과세라든지 또 물적 분할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차차 상법이 개정이 되면 그 관찰 속에서 이제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11월까지로 돼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만약에 되게 된다라면 환율 둔화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이 WGBI라고 해서 그 국채 지수도 또 편입이 됐잖아요. 이게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조금씩 살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발 주식 상승으로 인해서 외화가 좀 벌어들여지니까 그런 게 좀 환율 상승은 이 선에서 좀 유지가 될 것 같고 지방선거발 부동산 공약이 좀 사라졌어요. 묘하죠. 예전에 지방선거 제가 살면서 뭐 수도 없이 했지만 부동산 공약이 이렇게 없던 경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약을 발표하고 나서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또 야당 여당 내용이 틀리니까 약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호재로 작용해 가지고 상방 압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완전 시장이 달라요. 공약이 발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거 그대로고 특별한 공약이 없고 도리어 정부에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 좀 예측이 되고요. 대통령발 부동산 강력 규제는 이어질 거고 공급 정책도 4월 말일에 발표한 것처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잡고 그리고 세제 개편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를 계속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의 하방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의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죠.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고 이건 미국이 더 심해요. 미국이 더 심한데 그럼 미국이 심한데 이제 우리한테가 영향이 올까요? 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도 같이 안 좋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상 수치가 자꾸 올라가고 있죠. 3%. 미국이 2%가 그 인플레이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계속 넘어가죠. 이렇게. 계속 3%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란 전쟁으로 해서 유가 상승발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를 겁니다. 오르면 미국도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 시그널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10년물이 이제 금리죠. 10년물의 어떤 그것도 보면은 4.34에서 계속 내려올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되고 이러면 이게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국채 수요가 조금은 받쳐주고 있지만 아슬아슬해요. 높은 상단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4%니까 시장 금리는 당연히 6%대 갈 거고, 실제로 미국의 모기지가 6.75, 뭐 7% 가까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미국의 크레디트 카드 뉴스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 좀 아실 겁니다. 이게 보면 수치인데요.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이쪽 너무 심하죠. 여기 37%, 31%, 32%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나마 뭐 이쪽은 이제 15%,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가 넘고 14%에서 37%. 우리나라는 5%예요. 5%도 위험하다고 하는데 미국 5%도 우리나라 21년 만에 4% 좀 넘은 게 처음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심각한데 이쪽은 이제 뭐 BNP라 해서 좀 선구매하는 형태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약간 리볼빙 이런 것처럼 나중에 좀 갚을 수 있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 나중에 리스크로 작용할 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런데 그 와중에 90일이 넘긴 연체, 그러니까 악성 연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12%, 13% 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터졌죠. 그죠? 그럼 이 양상을 볼 때 경제학자 중에 몇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이 2027년에 조금 크라이시스가 올 수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도 좀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곧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국 중앙은행 예상금리인데 블룸버그에서 한 것은 이제 한국경제TV에서 방송한 거 그림을 제가 따왔는데요. 보시면 이게 횟수입니다. 금리 변동 횟수. 그럼 미국은 금리 변동이 없는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여차하면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럼에 비해서 이제 유럽하고 나머지 은행들이 일본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다 2차례 정도,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는 어렵다 이렇게 예측하시면 도리어 인상할 가능성이 도리어 있는 편이다 이런 걸 생각하시고 대출이나 자산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시장 가볼게요, 여러분. 서울 아파트 저번 주에 제가 4월 10일부터 20 며칠까지 했었는데 이거 이어서 했습니다. 쭉. 그럼 그림이 어떤가요? 서울 아파트. 분명 여기 이제 거래가 몰려 있어요. 몰려 있는데 분포도는 하락의 어떤 폭이 좀 넓죠. 그래서 실제로는 거의 5대5 수준인데 하락 거래가 가격 폭의 하락이 더 크다는 게 좀 나타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0일부터 30일까지 765건이 거래가 되는데요. 이걸 제가 정리해 보니까 구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해 보니까 이 빨간 게 하락 건수거든요. 하락 건수가 빨간 게 더 높으면 하락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 여기 특이한 게 강서구, 뭐 강남 상구는 다 그런데 여기 노원구가 시장에 바뀌었습니다. 하락 거래가 확 늘었어요. 갭 투자한 분들이 여기 많았기 때문에 물건들을 이제 드디어 이제 급하게 좀 처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고 동대문구는 강세를 보이고 반반 뭐 6대4 정도죠. 6대4 정도. 서대문구도 그렇고 나머지 근데 여기서 보시면 송파구, 뭐 영등포구, 중랑구 이런 데는 이제 하락거래가 확 늘어났고 은평구가 상승거래가 꽤 있습니다. 여기 뭐 신축 아파트 입주도 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걸 보시고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판단하세요. 중요한 것은 상승만 일방적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은평구가 조금 더 상승이 많은데 이것도 이제 꼭지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나머지 구들은 약간 돌아서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본인이 사시는 구 지역에 상황을 보시고 하락 거래가 많으면 충분히 내고하셔서 거래하시면 되고 매도자분은 이것도 보셔서 또 반영하셔가지고 가격 조정을 잘 하시면서 자산 관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이제 저번 달이었죠. 3월 17일, 30일 거래에 대해서 4월 초에 이렇게 거래량의 가격대를 한번 정리해 봤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억에서 5억 이하, 5억, 10억 이렇게 잘라봤는데 여기 보시면 18%, 51%잖아요. 69%가 10억 이하 거래입니다. 그리고 15억 이하 거래까지 하면 78%, 거의 80%죠.
70%에 90% 가깝습니다. 60, 한 8% 되죠. 나머지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은 토지거래 갈 때는 이게 35% 정도였어요. 15억 이상이. 근데 지금은 12%, 13% 줄었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한 765건을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보시면 6억 이하가 28.6%, 10억 이하가 38%, 그래서 10억 이하가 67%, 15억 이하 요거까지 더하면은 85%가 하락, 15억 이하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한 67%, 70% 가까이가 10억 이하고, 그러니까 고가주택은 여기 보시면 더하면 한 11% 정도 돼요. 그러면 예전에 35%에 비해서 3분의 1토막 난 거죠. 반면에 6억 대출로 인해서 가격 상방 압력과 함께 이 중저가 주택 거래가 좀 많이 된다. 말이 중저가지 15억, 뭐 10억, 15억은 중저가가 아니죠. 사실 고가죠. 엄밀히 보면 양도세 비과세가 12억 이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하튼 막 자산가를 잘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서울에 이제 그 일별로 한번 봤습니다. 일별로. 아까는 이제 구별로 좀 봤잖아요. 일별로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자 13일 월요일이에요. 하락거래가 훨씬 많죠. 평일이 좀 하락거래가 좀 월화는 괜찮은데 수목 금토 가면서 하락거래가 좀 늘어나죠. 그리고 4월 말일 들어서면서 이제 빨간 게 하락거래라고 그랬잖아요. 완연하게 하락거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24일이니까. 그러면 이 분위기에서 조금 더 가면 제가 볼 때는 일주일 남았잖아요. 이 분위기로 연출되니까 주택 사실 때 누가 더 다급할까요? 여러분 공공분양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하셔서 무리해서 뭐 비싸게 사실 필요는 없다. 충분히 내고 하시면서 가격 조정하시면서 사시는 게 가능한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30일까지도 보면 어때요? 아까 24일도 이렇게 됐는데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하락거래가 훨씬 많죠. 이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장에 접근해서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하시는 막바지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활용하셔서 사시기 바랍니다. 또 매도하는 분들도 너무 호가를 유지하다가는 못 팔 수가 있으니까 이 분위기를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도권 가보겠습니다. 수도권도 이렇게 25일까지 그랬습니다. 이렇게 가격 하락이 큰 것들이 많고, 뭐 요거는 이제 직거래들이 많고, 이 중에 이제 증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증여는 이제 거래 안 돼. 직거래에서 이렇게 낮게 하는 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요걸 빼고 나머지를 보셔도 하락의 폭이 상승의 폭보다 좀 강하죠. 이 분위기로 좀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30일까지 볼게요. 그럼 26일까지 그랬었는데 여전히 그 분위기가 높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는 한국부동산 통계가 제가 트렌드는 보지만 100% 믿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상승으로 자꾸 떠요. 뭐 수도권은 어떻게 이번 주에 나왔는지 제가 정리 별로 보진 않았는데 여하튼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트렌드는 어때요? 하락거래가 꽤 나오고 있구나 이거 판단하셔서 꼭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격 조정을 충분히 하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KB 매수 우위 지수가 이제 이번 주 거를 좀 봤는데 저번 주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40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200까지 있어요. 수치가 이렇게 있는데 40 이하일 경우에는 무조건 하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이. 그런데 전국적으로 한번 보시면 어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44, 42 막 이렇게 하고 부산, 광주는 뭐 10%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 수도권 전남 외에 한 주 사이에 요 지수가 요거 조금 올랐어요. 이 전남이 여기 있는데 36에서 한 40 정도 올랐어요. 그래도 40 줄이니까 이거는 상승 여력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내렸습니다. 내렸고 수도권도 44점에서 47로 잠깐 올랐어요. 매수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찾아다니니까. 그럼에도 그 수준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제가 썼잖아요. 이게 이 정도입니다.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대답한 공인중개사가 70%고 비슷하다가 20%고 매수는 5에서 10%예요. 그러니까 매수자 여러분들은 가격 내고하는 매수 우위 시장에서 잘 찾으시는 게 좋고 매도자분들은 욕심내거나 가격을 너무 완고하게 버티다가는 매도를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시장이다. 이걸 좀 판단하셔서 시장에서 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데 꼭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대응 방안은 일단 4월 30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분양이 떴잖아요. 떴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그 인근 지역의 기존 주택은 하방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요자분들은 신도시 공공분양에 대해서 청약 전략을 먼저 세우십시오. 청약 전략과 함께 그 인근에 있는 데다라고 하면 그 인근 기존 주택도 하방 압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내고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기존 주택을 하실 때 패턴이 주말보다는요 평일이 하락거리가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요자들이 약간 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한정적인 시간이니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가서 집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던져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휴일이 아니면은 사실 좀 마음이 뭐라 그럴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 시장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기존 주택을 매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거래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지에 대해서 거래가 이게 뜨문뜨문 있는지 뜨문뜨문 있으면 만약에 매물이 뭐 한 10개 정도 이상 된다고 하면 여러분처럼 가가지고 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안 산다는 건 거래가 자주 안 일어난다는 거는 가격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고 하셔도 돼요. 조정을 타협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락 거래가 이제 좀 많은 단지들 있잖아요. 이때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가격,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이거면 바로 내일 계약하겠다, 이렇게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울 수도권일 때는, 수도권은 조금 차별화되지만 서울은 대부분 차익 실현이 다 가능한 곳들이에요. 영끌하신 분들은 지금 못 팝니다. 그분들은 팔기 힘들고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이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소득의 DSR 40% 넘을 경우, 원리금 갚을 때 40% 넘으면 부담됩니다. 이건 절대 심사숙고하시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인데요. 시장이 제가 볼 때 5월 9일 다 끝나면 이제 1주택자 물건만 남고 다주택자 물건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매물 감소가 일어나고 매물이죠. 전월세 물량은 좀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매도가를 낮추지는 않을 겁니다. 매물 감소라는 어떤 방화벽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매수자들은 또 어떠냐? 매수자들은 그러면 그렇다고 더 주고 살까요? 아니죠. 기다리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공공분양이 나온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걸 보도를 언론들이 많이 해주면 시장 심리가 많이 가라앉는데, 제가 말씀드린 만약에 서리풀지구에 대한 분양 예정가라도 미리 발표가 된다면 시장 급변할 수도 있거든요. 요번 올해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 다 확인하고 시장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다. 청약 전략 세우시면서 앞으로 2, 3년 동안은 청약 물건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시장에 접하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좀 상한제 전국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 특히 서울 수도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뭐 방송이나 어떤 액션을 좀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뭐 좀 기다려 보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공공분양 청약에 대해서 바쁘시니까 제가 영상 바로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바로 올릴 테니까 요거 보시고 나면 또 아침에 오후 정도에 제가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다시 봐주시고, 아니면 내일 아침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뵐게요. 한 주 행복하세요.